지난주 미국 증시는 시퀘스터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1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10일 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해 14,514.12포인트로 마감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요인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유럽 증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는 고용 증진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 친화적 재정 긴축이 필요함에 합의, 구체적 시행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변수가 다소 부정적인 만큼 눈에 띄는 상승 곡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미국 증시와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코스닥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매에 휩싸이면서 지난주에 등락을 거듭한 이런 혼조를 보였고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계속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유 있는 상승이라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다우지수는 11일 연속 상승했던 그런 기염을 토했었고 또 사상 최고가의 랠리를 계속 구가하고 있고 S&P도 최고가를 곧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점이고 또 펀더멘탈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현재 미국이 최고가를 구가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모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달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재고 이런 것들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미국 경제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그런 판정이 가능합니다. 단지 미시간 소비 심리는 약간 좀 저조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가 아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미국의 주가 상승은 그런대로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주요 정치 일정이 좀 마무리된 것도 지난주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전국인민대회가 마무리가 됐고 일본은 구로다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이미 내정이 됐고 또 우리나라도 신정부조직법이 여야 협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회는 인물적인 정치적인 인물들을 주로 임명을 했고 시진핑이 주석으로 됐고 또 리커창이 제2인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리커창이 경제를 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리커창은 취임 일성에서 내수와 중상층의 육성을 책임지는 이런 면모를 좀 보이고 2020년까지 매년 GDP 성장률을 7.5% 이상 갖고 가야지만 현재보다 2배의 소득 수준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곧 이어서 나올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내수 증대에 대한 이런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 일정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이런 윤곽도 서서히 나올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주가도 혼조를 보이는 것에서 좀 탈피해서 조금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구로다 신임 일본 은행 총재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이런 일본의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 또는 4월 달 정도 되면 나올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미 취임 전부터 이 구로다 내정자였던 신분으로 있었을 때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강력한 아베노믹스를 구현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의 이런 시기를 현재 내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금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고 또한 환율에 대한 정책도 더욱더 느슨하게 갖고 갈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일본도 이러한 경제 성장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분이 중앙은행 총재가 됐고 또 내각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이것을 추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부 조직법이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경제 수장이 나왔고 또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해노믹스가 완전히 이제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산층 육성 그리고 창조 경제를 통한 이러한 신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면은 현재 강하게 뻗고 있는 코스닥이 매물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창조 경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인기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정치 일정이 좀 아리송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5월 19일로 만기가 되는 재정적자 한도의 이런 그 연장 여부가 될 것 같은데 한도가 현재는 잠정적으로 5월 19일까지 재정적자의 한도를 연장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되면은 재정적자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재정 절벽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5월 19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또 야당 간의 협상은 계속 줄다리기 속에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곧바로 나오기보다는 서로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득실을 따지는 이러한 좀 핑퐁 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미국 경제에서 마지막 남은 이런 악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각 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은 주가 상승이 이유가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은 아직은 시연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 이익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보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또 중국 경제가 시진핑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내수가 확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곧 이어서 경제가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19일과 20일 날 열리게 되는 그런 회의인데요. 지난 1월 회의로 공개록에서 보면은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일부는 금년 내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더욱더 연준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스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경제지표 일정은 FOMC와 유럽, 중국의 경기 서베이 지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FOMC에서 논의될 양적 완화 정책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지속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드러난 바 있어 당일 회의 결과보다는 의사록 변화 여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3월 유로와 중국의 경기 서베이 지수 발표에서는 중국의 HSBC PMI 지표와 유로 PMI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NSP 뉴스 오초롱입니다.